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저기 얼마 전에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자료 제가 올려드리는 거 클라우드 주소가 잘못됐었죠.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받은 자료를 받으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다시 공유 URL을 만들어서 다시 이 클래스에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소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못 받은 시간이. 그래서 과제를 이틀 더 연장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기간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그냥 휴대폰으로 문자 같은 거 남겨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메일도 제가 바로바로 보지만 급한 거는 휴대폰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발생원,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것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우리가 모습들이에요. 이게 바다에서 직접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를 해가지고 자로 잰 다음에 5mm 이하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요 간단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제가 영상들을 몇 가지 있는데 순서대로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 첫 번째 URL을 넣으면은 여기에 나올 거예요. 한번 간단히 보시죠. 네, 지역사회 빅이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는 김민욱의 기자 콜럼보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취재해 왔다면서요? 예,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북태평양 미국 하와이 섬과 캘리포니아 사이에 거대한 섬이 있습니다. 아, 저 화면이군요. 예, 이 자세히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지도에는 없는 섬, 바로 플라스틱 아일랜드입니다. 이 플라스틱 섬은 면적만 해도 우리나라 면적의 15배가 넘는 155만 제곱미터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 면적의 15배나 되는 크기가 다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마다 바다에서는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무서운 게 바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도심의 불청객이 미세먼지라면은 그러면 바다의 불청객은 미세 플라스틱이란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해양 쓰레기, 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네. 침묵의 살인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는 경남 남해안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한 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에서 플라스틱, 어구 등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예, 지난 태풍 때 밀려온 쓰레기들이 지금 해안가에 가득 쌓여 있는데요. 뭐 폐목재부터 자세히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페트병들이 지금 곳곳에 있고, 이런 스티로폼, 이것도 일종의 플라스틱인데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금 아주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과 함께 모래 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샘플을 채취해봤습니다. 1mm에서 5mm 사이의 크기만 걸러낼 수 있는 촘촘한 망으로 된 채로 걸러보니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것도 플라스틱입니까? 예. 이건 이제 플라스틱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조금 펠렛이라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015년 미세 플라스틱 연안 환경 오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 부안이 제곱미터당 14만 8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 오염도가 가장 높았고, 경남 거제가 제곱미터당 2만 3천 개, 고성이 제곱미터당 7,500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체 평균은 제곱미터당 11,000개인데 하와이보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2.8배 높고 포르투갈보다는 64배 높았습니다. 모래 해변뿐만 아니라 바다속도 심각합니다.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경남 거제 진해 앞바다 32곳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한 결과 1제곱킬로미터당 입자가 55만 개로 해외 9개 바다 평균보다 무려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우리 남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해외 9개 나라 평균보다 8배 높다. 이거 참 저희들이 짐작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얼마만큼 작아야지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1마이크로미터, 즉 100만 분의 1미터에서 5mm 사이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네. 이 합성 단계에서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거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이 플라스틱 제품이 풍화 작용을 거쳐 만들어진 게 2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물, 비닐봉투 등 크기가 큰 플라스틱은 이 대형 해양 생물이 먹어 문제가 되는 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이 플랑크톤 등 작은 해양 생물들이 이 섭취를 통해서 광범위한 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1마이크로미터? 예, 이거 100만 분의 1 크기면 이거 뭐 네. 눈에 아예 보이지도 않을 텐데요. 이거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겠네요, 그러면요. 예, 제가 그래서 관련 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몸체가 투명해 네. 이 내장 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생물, 이 바로 플랑크톤입니다. 아,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플랑크톤 몸 안에 네. 형광녹색 빛이 반짝이는데요. 아, 네. 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저게 플라스틱이에요? 예, 먹인 줄 알고 섭취한 물질이 다름 아닌 미세 플라스틱이어서 이 네. 체내에 고스란히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플랑크톤을 또 뭔가 또 다른 바다 생물들이 먹을 테고, 그 바다 생물을 결국은 또 인간이 섭취하게 될 텐데요. 예. 예. 이거 특히 우리 남해안은 서해안 끼고 있는 우리나라 해안가 사람들, 이거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수산물 정말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역별로 수산물을 얼마나 먹는지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았고요. 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기준으로 한국인은 1인당 연간 58.4kg의 수산물을 소비해 이 주요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회를 즐기는 일본도 50.2kg으로 네. 2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못 미쳤습니다. 또 중국은 39.5kg, 네. 미국은 23.7kg 순이었습니다. 예, 한국인은 어패류와 이 물고기의 내장까지 즐겨 먹는 식습관까지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8kg 정도 일본 사람들보다 이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예. 거의 세계 챔피언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해됩니다. 뭐 어떤 데 보면은 지금 동네마다 오히려 다방보다 횟집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김 기자, 그러면 우리 연근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정밀 조사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이 모래와 이 바닷물 표본 샘플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면 네. 정말 우리가 먹는 이 생선은 안전할까? 네.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연구한 기관을 다녀왔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구글에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한국에서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을 연구한 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과 같은 어패류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는데 껍질뿐만 아니라 굴 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껍질뿐만이 아니라 굴 껍질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굴은 여과 섭식자이기 때문에 해수 내의 미세 플라스틱을 여과에서 섭식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내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채취한 해양 퇴적물을 샘플로 만들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퇴적물 성분을 장비로 분석하면 특정 플라스틱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퇴적물의 경우 폴리프로필렌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시료는 해수 퇴적물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패턴은 폴리프로필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인가요? 네,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시작한 해양과학기술원은 내년까지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물 플랑크톤까지도 이 입자를 섭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생물 이용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섭식한 후에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위해한 어떤 영향까지도 끼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먹는 국내 수산물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뭐 이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섭취했을 때 우리 체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폴리염화비닐, 흔히 네. 이제 PVC라고 하죠. 네. 이 플라스틱은 이 제조 과정 중에 원료 물질이 염화비닐인데 이 과량 중독 시에 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네. 심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 플라스틱은 화학적 독성과 함께 세포를 찌르거나 인체에 쌓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만 이 인체 실험은 세포 수준에서 연구 중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그러면 국내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장기 복용했을 때 인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건 없군요. 예, 지금 아직 관련 연구는 시작 단계고 이제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예, 이거 당연히 뭐 그냥 단순히 걱정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결과는 나와야지 또 어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다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합성 섬유로 네. 만들어진 뭐 옷도 대부분 세택 과정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플라스틱 원료 옷을 뭐 입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개개인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어업인들의 경우 이 양식장 스티로폼에서 발생하는 이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친환경 부패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미세 플라스틱은 뭐 세계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우리 부산 경남 지역민들이 당면한 환경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당장 현재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의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 관계 당국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콜롬보 김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이 영상으로 보면 대부분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미세 플라스틱 개념도 나왔습니다. 1마이크로미터부터 5mm까지. 1마이크로미터부터 5mm까지. 이거는 5000 마이크로미터예요. 1부터 5000 마이크로미터 사이까지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정확한 정의로 명명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자, 발생어는 굉장히 많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어업 활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대부분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음 영상은 아주 좀 간단한 건데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남한보다 15배 큰 섬이 떠다닌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역습! 태평양에 남한보다 15배가량 큰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는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GPGP 섬입니다. 이 섬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 양은 약 1조 8천억 개. 무게는 8만 톤에 달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체 얼마나 버려지기에 섬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유엔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해양으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만 1,000만 톤에 달합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썩는데 약 5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쓰레기가 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 수거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은 이미 지구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그 결과 2050년이 되면 바다새의 99%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 600종의 해양 생물이 피해를 본다고 하죠. 죽은 바다거북이나 돌고래 등의 뱃속에 가득 찬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하는 일은 더 이상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생물들의 생명에도 위험을 끼치지만 결국엔 우리에게도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작은 물고기나 바다새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먹이사슬을 따라 우리가 먹는 물고기들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역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한 해 약 132톤가량으로 일본과 중국의 2배가량이고
90에서 100톤 정도인 미국이나 서유럽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커피 전문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표적이죠.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머그컵 사용을 물어보도록 하고 아닌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한 건데요. 시행 초기엔 사람들이 정책을 잘 몰라 항의하는 등 혼선을 빚거나 머그컵을 훔쳐가는 손님이 있는 등 초기 문제점이 지적됐었는데요. 자원순환사회 연대 실태조사에 의하면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매장 등 현장 모니터 결과 60.1%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 전혀 사용하지 않아. 하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가는 모습입니다. 한 달간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이 시행 이전보다 평균 70에서 80%가량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죠. 이 외에도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재질로 바꾸거나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디자인이 나오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라스틱 컵에만 멈추지 않고 전반적인 영역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대표적이죠. 개인 컵을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플라스틱 재질의 상품 구매를 피하고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갈수록 기업도 그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롤랜드 가이어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에 따르면 우리는 플라스틱 행성을 향해 가고 있다. 어느새 우리 일상을 점령해버린 플라스틱. 편리하게 사용해왔지만 그만큼 우리는 지구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차고 있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작더라도 일상의 행동부터 바꿔나간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도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 두 번째 영상까지 보니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요게 바다에 있는 갈매기예요. 이 사체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도 합성을 한 건지 실제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플라스틱들이 많이 들어있는 실제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합성이 되라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은 이게 20분마다 끊기거든요. 그래서 20분 되기 전에 끊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여기다가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1분 30초짜리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북태평양에 형성된 거대한 쓰레기섬, 한반도의 7배 크기인데요. 이걸 치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긴 파이프를 서로 연결해서 물에 뜨게 하고 바로 아래에는 3m 깊이의 막을 설치했습니다. 600m 길이의 파이프가 조류에 따라 움직이면서 쓰레기를 모으면 배가 가서 수거하게 되는데요. 이 야심찬 작업의 주인공은 올해 24살의 청년, 발명가 보얀 슬랫입니다. For the next few months are going to be super tense. This is an exciting moment, but of course the moment we're looking most forward to is to bring this first plastic back to shore. It's proven technology, and that's what we hope to achieve with this first system. So. 슬랫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지금까지 그동안 338억 원을 모았는데요.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90%를 치운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저 학생이 2018년에 24살이었으니까 지금 27살이네요. 저 학생이 클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약 300억 정도를 모금을 한 다음에 해양에 있는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일들이 벌써 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넘어갈게요.